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 업계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안동의 한 마을에서 오토바이 도난 사건이 잇따라 안 그래도 무더위 힘들어하는 농민들을 더욱 짜증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대구 공연을 시작하는 태양의 서커스 마이클 잭슨 이모털 월드 투어가 상상 이상의 무대 장치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식당 사장들도 알고도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7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경북 북부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남부 지역은 낮에 한두 차례 비가 오겠습니다. 지난밤 대구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가운데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라 다소 덥겠습니다. 공진희 기상캐스터입니다. 그동안 많은 장마가 이어지던 대구와 경북 지역도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될 텐데요. 오늘부터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최고 70mm고요. 특히 낮까지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산사태나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반면 남부 지역은 낮에 한두 차례 비가 지나가겠고 대구는 내일 오후쯤 비가 조금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젯밤 선선한 바람이 불기는 했지만 그래도 기온은 높았습니다. 대구의 아침 최저 기온이 27.2도로 나흘 만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고요. 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낮 기온 33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반면 북부 지역은 비가 오면서 어제보다 기온이 낮겠습니다. 안동의 낮 기온 29도로 어제보다 4도 이상 낮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정부가 주택 거래를 활성화하겠다며 취득세 인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세수가 줄어든다며 반대하고 있고 부동산 전문가들도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발표한 보고서입니다.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4% 정도인 취득세를 영구적으로 1, 2%포인트 정도 낮춰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 종료 시점에만 거래가 몰리는 이른바 막달 현상으로 시장이 불안정해 평소에 부동산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2006년 이후 세금 부담이 2.5배가량 늘었기 때문에 주택 거래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취득세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부동산이 실제로 필요한 사람들이 보유하도록 유도하고 투기를 억제하는 측면에서는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를 낮춰주는 것이 정상적인 방법이고요. 반론도 만만찮습니다. 지속적인 취득세 감면과 세율의 감소로 사실상 세금 부담은 거의 증가하지 않았고 오히려 9억 원 이하 1주택자의 취득세 부담은 사실상 감소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취득세가 지방정부 세수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지자체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산세가 강화되면 전월세 폭등 등으로 오히려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온다는 겁니다. 현재 부담하는 납세자의 부담이 2배 이상 늘어나야 보전이 가능한데 재산세 인상은 세입자의 전세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의 취득세 인하 움직임을 두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현재 설계 용역 시행 중인 안동, 영덕 국도건설공사 등 이 11건에 대해서 설계 경제성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전체 사업 예산 1조 421억 원의 4.9%에 해당하는 507억 원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역시 같은 방법으로 381억 원을 아꼈습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물량 축소 위주의 비용 절감 대신 공사의 경제성과 현장 적용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해 사업비 낭비 요인을 줄여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속도로 나들목을 통과하는 차량 가운데 통행료를 내지 않는 차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 경북본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동안 경주 나들목을 이용한 차량 가운데 요금을 지불하지 않은 차량은 11,900여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5% 이상 늘어났습니다. 도로공사 측은 통행료 미납 차량이 급증하는 것은 최근 들어 하이패스 이용 차량이 늘어나면서 통행료를 내지 않고 통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1년 사이 오토바이를 4번이나 도둑맞았다면 얼마나 화가 날까요? 오토바이 폭주가 늘어나는 여름철 도난 방지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엄지원 기자입니다. 오토바이를 세워둔 상가 앞 젊은 남성이 나타나더니
이리저리 살피고 만지길 수차례 번개같이 오토바이를 끌고 사라집니다. 지난 1년 사이 피해자는 4차례나 도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또 사갖고 세워놓으면 없어지고 또 사갖고 세워놓으면 없어지고 이러니까 짜증도 나고 진짜 막. 수십만 원을 들여 CCTV도 설치했지만 당하긴 마찬가지. 배달 일을 하며 살아가는 피해자는 발이 없어진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생계 수단이 전부 오토바이고 이러니까 사실 잃어버리면은 굉장히 어렵죠, 사실. 이렇게 도난당한 오토바이는 타다가 버리거나 번호판을 떼버리기 때문에 다시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타다가 버리거든. 예, 고장나든지 뭐 기름 떨어지고 이러면 막 버려버리고 이러는데 하나 먹는다든지 뭐 그냥 이렇게 할 목적으로 훔쳐간다 그러면은. 오토바이 폭주가 늘어나는 여름철에 도난 피해가 집중되는 만큼 오토바이를 왕래가 잦은 곳에 세워두고 고정물체에 단단히 고정시켜 놓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유해화학물질 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은 유해화학물질 관리자를 환경, 산업기사 등 전문 자격을 가진 자 또는 자격이 있다고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자로 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현행 기준은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화학 과목을 이수한 자와 유독물 관리자 양성교육 과정을 이수한 자를 포함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어 신뢰성과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중국 서부국제박람회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합니다. 2013 중국 서부국제박람회는 오는 10월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 동안 중국 청두에서 열리는 종합전시회로 6만여 명의 바이어가 찾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대구시와 중소기업진흥공단은 현지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6개 업체를 선정해 보낼 계획인데 참가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19일까지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네, 태양의 서커스가 제작한 마이클 잭슨 이모털 월드 투어 대구 공연이 드디어 오늘 엑스코에서 개막합니다. 무려 100톤이 넘는 장비가 설치됐는데 이를 위해서 엑스코 바닥에 보강 공사까지 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연을 하루 앞두고 엑스코 신관 1층 공연장이 거대한 무대 세트장으로 변했습니다. 태양의 서커스 무대팀들이 세계에서 단 하나뿐인 초대형 트러스를 조심스럽게 설치합니다. 트러스는 배우들이 공중을 날아다니는 플라잉 액트를 할 때 필요한 핵심 장치입니다. 무대를 화려하게 수놓게 될 전자동 조명도 하나둘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250벌이 넘는 의상도 오늘 밤 첫 공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이클 잭슨 임모털 월드 투어 대구 공연을 위해 수십 톤의 장비가 바다를 건너 이송됐습니다. Well, everything is very challenging on this show. We're working with over 120 personnel on the show. I have 40 ocean containers of equipment that we have to unload every day and then load back up after the event. 공연을 만든 태양의 서커스는 3차례나 현장을 실사한 끝에 대구에서는 엑스코가 유일한 공연장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하중을 견디도록 하기 위해 공연장 바닥을 보강하는 공사까지 별도로 이뤄졌습니다. 엑스코 바닥이 그 부분 하중으로 한 50톤 정도를 견딜 수가 있는데 저희가 바닥 보강 공사를 통해서 이제 100톤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그런 공연장으로 변모했습니다. 상상을 초월하는 무대 세트뿐만 아니라 대형 체육관이 아닌 일반 공연장에서 열리는 세계 첫 공연이어서 더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대구 경북 금융기관의 수시는 증가폭이 확대됐고 여시는 증가세가 둔화됐습니다. 이 한국은행 대경본부는 지난 5월 지역금융기관 수시는 전달에 비해서 증가폭이 2배쯤 되는 1조 1,031억 원이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비해서 5월 여시는 기업 대출을 중심으로 증가폭이 축소돼 4,427억 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 5월에 주택 관련 대출은 1,658억 원으로 전달에 1,345억 원보다 313억 원 증가했습니다. 폭염과 열대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서 대구 두류 수영장과 대덕 승마장이 저녁 시간대에도 운영됩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은 오는 20일부터 대구 수영장 야외 수영장의 폐장 시간을 저녁 8시까지로 2시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7일부터는 대덕 승마장의 폐장 시간도 밤 9시까지로 3시간 늦출 예정입니다.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해 시중에 유통시킨 업자가 붙잡혔습니다. 식당 사장들도 이를 알고 구입했지만 손님이 떨어질까 봐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습니다. 장미쁨 기자입니다. 대구의 한 수산물 유통업체. 수조 안에는 미꾸라지가 가득하고 분명 중국산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수조를 벗어나는 순간 미꾸라지는 국내산으로 둔갑했습니다. 대구의 수산물 판매업자 56살 신모 씨는 중국산 미꾸라지 10여 톤, 시가 1억 원어치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 대구 지역 식당업주 7명은 중국산인 줄 알고도 메뉴판에 국산 미꾸라지를 쓴다고 적어놓고 영업을 하다 이번에 적발됐습니다. 국산 미꾸라지는 킬로그램당 15,000원 선에 거래되지만 중국산은 국산보다 20에서 30%가량 쌉니다.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를 하면 소비자들이 쉽게 원산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나라에 수입된 식용 미꾸라지는 7,300톤, 국내 연간 소비량의 85%를 차지합니다. MBC 뉴스 장미쁨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깨끗하고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자며 교직원과 학교 운영위원, 계약업체 대표 등에게 청렴편지를 발송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청렴편지를 통해 교육이 진정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공직 비리의 소지를 없애고 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직무와 관련해 100만 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공직에서 바로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했다고 공직자 스스로 청렴에 노력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습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고교 교과서에 실립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조직위에 따르면 주식회사 미래엔 옛 대한교과서가 펴내는 내년도 고교 음악과 생활 교과서의 세계 음악 단원에 경주엑스포가 세계를 향한 문화상품이라는 주제로 수록됩니다. 교과서 본문에는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1998년부터 6차례에 걸쳐 개최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산업 발전을 선도하는 행사라고 소개될 예정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가 초중학교 참고서에 실린 적은 있지만 교과서에 수록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국폴리텍대학 대구 캠퍼스는 중장년층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인력 양성 과정을 개설합니다. 맞춤형 인력 양성 과정은 중장년층들의 실업 해소를 위해 마련됐고 최첨단 시설 장비를 갖춘 대구 캠퍼스 내 컴퓨터 응용 기계과에서 이뤄집니다. 교육은 다음 달 10일부터 오는 10월 23일까지 진행되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고 매달 22만 원의 수당이 교육생들에게 지급됩니다. 지원 자격은 30세부터 50세까지 대구에 거주하는 실업자로 신분증을 지참해 학교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노동조합 임원들을 청렴 지킴이로 위촉했습니다. 부산국토관리청 노동조합 대구지 회장과 대의원 등 10명의 노조 임원으로 구성된 청렴 지킴이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 등 부조리 행위를 감시하고 앞으로 부조리한 환경 개선을 위한 제안 등을 하게 됩니다. 한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직원들의 부패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내부 공익 신고 제도 등을 설명하는 맞춤형 청렴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우리 지역에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은 아침부터 비가 시작이 될 텐데요. 내일까지 예상 강우량은 최고 70mm고요. 특히 이 지역으로는 국지성 호우가 예상돼 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이 반면 남부 지역은 오늘 낮에 한두 차례 비가 지나가겠고 대구는 내일 오후쯤 비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구름이 조금 내려오면서 충청 남북도에 강한 비를 뿌리고 있습니다. 경북 북부 지역도 오전부터 비가 시작이 되겠고요. 특히 이 지역으로는 벼락과 돌풍을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예상돼 비 피해 없도록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28도, 낮 기온 33도로 어제만큼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구미와 김천의 낮 기온은 31도로 어제보다 조금 내려가겠고 북부 지역은 오늘과 내일 강한 비가 쏟아지겠습니다. 포항에도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물결은 3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네, 대구에는 내일 오후쯤 비가 지나갈 것으로 보이고요. 이번 주말은 구름 많은 가운데 무더운 날씨를 보이겠지만 다음 주 월요일에는 다시 장맛비가 오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